지금 시각 지난 3년 전 대선보다 0.6%포인트 투표율이 높다. 그러면 이제 특집 뉴스탑10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결국 지금 시점의 단연 화두는 투표율일 겁니다. 먼저 제가 각 지역별 투표율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국회가 보이죠? 먼저 서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유권자 829만 명이 투표를 했고 투표율은 지금 현재 71.5%입니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바로 부산입니다. 6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83타워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대구도 많이 투표율이 올라왔어요. 70.4%, 유권자 200만 명 넘게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딘가요? 예, 인천입니다. 송도의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인천 69.8%, 이제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광주죠? 광주는 사전 투표율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78.3%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도시 대전입니다. 대전도 70%를 넘었고요. 이제 전국 투표율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의 대전입니다. 이번엔 울산이군요. 아무래도 부울경 투표율에 관심들이 많이 높으실 텐데 울산은 7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부 세종청사가 보이죠? 세종시는 75.4%, 비교적 높은 투표율입니다. 이번엔 어딘가요? 수원 하성이 보이는 경기도입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 투표율은 71.4%입니다. 설악산이 보이는 걸 보니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도 70%대를 넘었는데 유권자 132만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충청북도 아직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69.7%, 단양의 도담상봉 한봉을 한번 보고 계십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부여, 충청남도에 있죠. 68.7%, 충청도가 비교적 투표율이 낮은데 일단 한번 비교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라북도입니다. 거의 80%에 육박하는 77.5%, 유권자 151만 명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이제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죠. 79.3%의 투표율입니다. 경상북도입니다. 71.1%. 이제 지역 순회를 한 바퀴 돌고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지역 투표율을 보고 계신데 이제 경상남도일 겁니다. 예, 딱 70%를 넘었습니다. 70.1%입니다. 예, 이제 제주도 차례겠죠? 68.1%입니다. 그러면 지역별을 쭉 한번 살펴봤다면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입니다. 경복궁이 보이는 서울 전국 투표율 71.5%. 자, 아마 유권자 이제 4,439만 명, 이거 좀 더 수치를 확인해야 될 텐데 전국 투표율 71.5%. 투표율 쭉 보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지역별로 전국 투표율까지 쭉 살펴봤고 앞서 저 투표율은 이제 조금씩 업데이트가 된 거고 이제 저희가 표시에 3시 40분 기준으로 68.7%. 혼주석 대변인, 일단 흐름은 지난 대선보다 조금이라도 높다. 이게 어떤 유불리를 따질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이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고 또 저희 당의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잘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보수 유권자들이 꽤 많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샤이 보수, 이게
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 크게 보면 5%포인트 정도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일관되게 보여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런 샤이 보수 그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어쨌건 1인 독재 국가만은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절박한 그런 염원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희 지역구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그 댓글 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만삭의 임신부가 32살인데요. 자기가 뱃속에 이제 딸인데 딸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라도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나왔다고 하면서 예. 역에 자원봉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선거운동을. 저 이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 그다음에 설란영 여사 그 학력 비하 발언 예. 이후에 여성들하고 청년들 민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았었던 청년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그런 현상이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각 지역별 투표율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수치가 이제 100만 명, 뭐 200만 명 투표했다 이거는 정확히는 이제 그 지역 유권자에 한한 거고 유권자 수를 한 거고 제가 그래서 아까 4천만 명의 유권자 얘기했을 때가 그 유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 총수를 만한 거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는 이미 투표를 한 사람들 얘기한 걸 그걸 좀 바로 잡겠습니다. 그 김진욱 대변인.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은 보궐선거기 때문에 8시까지 한다. 그러면 투표율이 28년 만에 최고인 80%를 넘는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좀 더 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투표율이 높으면 그만큼 정권 심판원이 높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이번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후보 간의 득표율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선거가 기본적으로 지난 12.3 비상계엄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선거의 구도가 아주 명확하게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번 선거의 구도는 계엄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이다라는 것이고요. 계엄을 통해서 독재 국가를 꿈꿨던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함으로써 이 다시는 그러한 계엄과 같은 상황을 이 땅에서 마주할 수 없게 만들겠다. 민주주의 또 헌법을 훼손했던 세력에게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선거를 심판을 이번에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었고 또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예. 세력에게 아주 따끔한 꾸짖음을 주실 그런 죽비와 같은 심판을 하실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뭐 투표율이 비교적 높다는 거에 분석이 이렇게 180도 다른데 여기 보면 저희 제작진이 발빠르게 좀 순발력 있게 준비를 해서 4시 기준이 딱 나왔어요. 지금 71.5%. 쭉 봤을 때 점심 먹고 나서 0.8%, 0.7%, 0.6% 쭉 보면 지난 대선과 투표율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건 맞아요. 바로 3시 기준으로는 0.6%포인트보다 높았는데 지금 보면 4시 기준으로는 0.4%포인트. 이렇게 되면 글쎄요. 뭐 8시까지 투표하는 걸 좀 고려해야 됩니다만 지난 대선보다는 77%보다 살짝 높거나 뭐 이런 부분일 거다. 지금 투표율 대략적인 걸 봤는데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건 투표율이 높았던 일단 대구 경북 지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유기찬 부위원장님. 총 투표와 투표율 사전투표 180도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대구는 25% 그리고 총 투표율이 지금 67%인데 대구 경북 지역도 비교적 본투표에 많이 참여하면서 투표율을 많이 좀 추격하는 양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물론 그 이전 선거와 달리 경향성 있는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은 보통은 이제 투표를 많이 하고 사전 투표는 투표를 보다 적게 하죠. 근데 이번만큼은 사전 투표율이 월등히 높았던 호남 대비해 볼 때 그 격차가 컸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100% 이상은 투표하지 않는다는 뭐 수학적인 한계를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최종 투표로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는 취지이고 예. 문제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만약에 총 투표율이 낮게 되면 뭐 당연히 국내시면 불리한 것인데 이번에는 더군다나 이준석 후보라는 이제 보수의 적자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나온 후보가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은 당연히 높아야 되고 예. 원래 있었던 해당 그 평균 상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도층의 투표율도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진영대 대결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권영국 후보가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의 표를 뺏어가는 확률이 낮은, 그러니까 보다 좀 낮은 그 현실을 감안한다면 예. 실제로 중도층이 투표에 참여해서 80%가량은 넘어야지만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나눠 갖는 입장에서 보면 예. 약간의 승산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대구 경북 지역은 그런 어떤 그 투표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투표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는 그 통계는 보이지 않지만 8시까지 감안해 보면 조금 더 나오는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상당히 나와서 그 분명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투표율 제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윤희찬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뭐 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오후 3시 기준인데 1시간 전 기준. 부산도 저주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이거 부울경이 저주하면 안 되는데 하는 취지의 입장도 많이 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도 부울경을 많이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부울경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안동 출신이다 보니까 역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이제 부울경에서 상당한 어떤 실적을 거둬갔던 그 옛 실적을 감안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역시 그 부울경 내지 TK 분들을 호남죠. 민주당에서 후보로 선출하니까 이런 도움이 있네. 이런 취지의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실적을 나타내는 이런 선거 운동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부울경이 사실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PK 행보까지 이번에 과감히 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물론 탄핵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도 혼란한 부분이 있고 탄핵에 대한 또는 계엄에 대한 심판 의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예. 문제는 과거에 대한 회고적 투표, 뭐 사실 계엄에 대한 평가는 끝났죠. 그럼 앞으로 5년을 어떤 분에게 맡길 것인가? 그 맡길 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견제가 필요한 견제책이 좀 보완돼야 된다. 또는 그런 위기 심리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울경에서도 일지 않을까. 그래서 저 부분이 투표율이 저조하면 그런 심리가 많이 결과에 투영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8시까지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영남, 그 대구 경북과 뭐 부산, 울산, 경남이 사전 투표율도 낮았고 물론 뭐 오늘 본투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투표가 조금 더 많이 추격을 하면서 다른 지역까지 비슷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호남보다는 영남 투표율이 좀 비교적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민주당은요. 투표율 80%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다라고 자신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대구 경북 지역 투표율 80, 득표율 82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80%를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의 대선이 77%대 네. 초반대였는데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지난번 77%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네. 80%를 좀 넘겼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역 가릴 거 없이 세대 가릴 거 없이 꼭 80%를 좀 넘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동안 부실선거 관리에 대한 선관위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사전선거에 대한 의심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투표 6월 3일 날 반드시 투표하시겠다라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의 많은 시민들께서 투표율 8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득표율 80%, 그러니까 저희가 늘 8080이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투표율 80%, 득표율 80%가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71.5%인 거예요. 지금 오후 4시 기준으로. 이런 정도의 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는 아주 조금은 투표율이 높긴 합니다만 점점 지난 3년 전 대선과의 시간대별 투표율 격차가 점점 이제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 그러면 19대 77.2%, 20대 77.1%, 21대 정도가 됐을 때 근데 아까 이동학 의원님 네. 김영배 의원 얘기는 물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자신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80%가 넘어야 이 대선에 대한 여러 정당성 혹은 투표의 동참 열기, 권리 행사 이런 게 좀 무르익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그 득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다음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정통성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그 성원을 가지고 국정 동력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전 투표 같은 경우 영남에서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본 투표 들어오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 보수 지지층 쪽에서는 투표를 많이 포기할 거다 이러한 시각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투표율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그래도 투표장으로 좀 나오시는 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걸까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계엄과 탄핵 이 과정에서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었던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니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유권자들의 정서를 기본적으로 한쪽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예.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 이제 이 경제 실정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저력들을 보여주는 희망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 심리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대 이 선거와는 좀 다르게 기본적으로는 한쪽은 심판하면서 또 다른 한쪽은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두 가지 심리가 지금 이번에 다 발현이 되기 때문에 예. 기존의 77%라고 하는 수치보다는 저는 소폭이라도 조금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80%까지 찍기는 어려우나 79% 정도까지는 그래도 더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민주당 김영부 의원 얘기는 투표율이 80% 넘길 것으로 기대가 된다. 미래희망의 씨앗이라고 했고 호준석 대변인 저는 이런 전략을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으로부터 처음 들어봤는데 대구 경북에서 투표율 80% 그리고 득표율 80%가 목표다. 이른바 8080 전략.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제가 뭐 국민의힘이 내부 여론조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굳이 그 표현까지 쓰지 않더라도 역전할 만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TK 8080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야만 선거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투표율이 뭐 80%또 높으면 우리 당한테 유리하다라는 것은 각 당이 늘 선거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늘 이제 나오는 얘기다.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대선의 전반적인 그 민심의 그 흐름이 예. 과거 처음에 이제 윤석열 심판이었다면 처음에 시작이 예. 갈수록 이게 잘 이제 먹히지 않고 이미 이제 윤석열 심판은 지나갔다. 그 다음엔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심판 쪽으로 저는 이미 어젠다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제2, 제3의 내란이 자꾸만 그 벌어지고 있고 이걸 종식시키겠다라고 말하는데 어디서 제2, 제3의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상대 세력, 경쟁 세력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독재 국가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의구심, 우려들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막판의 그 큰 변수들 그런 그것들이 터지면서 저는 이 판세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과정, 거기에 이제 김문수 인물론 이것이 국민들께 이제 소구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TK는 80까지 올라갈지는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전국 평균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예. 사전 투표율이 지난번 대선보다 2%포인트 정도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 합산된 수치가 지난 대선보다 높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2시간 더 투표를 하기 때문에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 사실상 분명해 보이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당 쪽에 유리한 그런 뭐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호준석 대변인과 김진욱 대변인 두 분 다 80대면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따 뚜껑 열어보고 다음에 또 뵐 때 누가 맞는지 한번 잘 볼게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뭐 투표를 많이 하면 그만큼 민의, 국민의 뜻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보수층이 그만큼 결집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이것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거다. 아니다. 뭐 단순하게 정권 심판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고 그게 5명 중에 4명, 10명 가운데 8명이 투표하는 거다. 어제 저희 정치부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대구 경북이 얼마나 집결하나 결집하느냐가 중요하다. 투표 종료 직전까지 지역을 머물며 투표를 독려할 거다. 앞서 나갔던 하면 잠시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윤기천 부위원장님. 그럼 이 얘기는 만약에
잠시 뒤에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 맞따라 여기서 320만 표가 대구 경북 보수의 텃밭이라 부르는 이곳에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로도 들려서요. 일단 이준석 후보와 표를 나눠 갖는 부분을 제외하고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 저희가 전국표를 갖다가 유권자 수 대비 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답은 나와요. 왜냐하면 호남 전체 유권자 수가 약 한 400만 명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구 경북만 합치면 한 400만 명이 돼요. 근데 양측에 보통 득표율을 감안한다면 호남에서 민주당이 갖는 득표율은 상당하죠. 그건 뭐 80%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만약에 80% 이상의 득표율이 없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 한술적으로 표가 좀 못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예. 부울경이 한 50만에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격전지가 그래서 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약간 앞선다고 하고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어느 정도 표를 나눠 갖고 거기서 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다고 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는 약간 앞선다고 저희가 판단한다 그러면 실제 서울과 경기, 인천은 나눠 갖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경기는 약간 뒤지거나 그러나 이번에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2번을 통해서 약간의 실적을 과시하면서 경기에서 이전에 졌던 5%에서 약간 만회한다고 치고 서울에서 이겼던 5% 정도에서 뭐 모자라는 유권자 득표율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감안한다 그러면 TK에서 어느 정도 앞서지 않고는 이게 더하기나 산술적으로 저희가 이길 수 없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런 계산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투표율이 지금 71.5%고 점점 더 올라갈 테고 3천만 명 넘게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투표율과 득표율 누가 이기냐 양측 결집 부분이 상당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과거에 500만 표 이상 승리를 거둔 후보가 있는 반면에 여기 보면 30만 표 이하 득표율 1% 정확히는 0.73%포인트죠. 살얼음 승부도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0.73% 27만여 표인가요? 이 부분. 이동학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야 나중 얘기라고 하더라도 승리를 하되 생각보다 뭐 다른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격차가 크지 않다면 내란 심판 혹은 뭐 이재명 표 혹은 여러 드라이브를 걸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일단은 당연히 득표를 많이 얻게 되면 그러한 동력에 힘이 실리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로 이걸 간다라고 했을 때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한 것에 따른 처벌, 이것을 원칙적으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자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빼주고 누구를 더 가혹하게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맞지가 않는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저런 적용들을 할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 뭐 경제 실정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지금 또 하나 던지는 게 있습니다. 정치 이것 자체를 복원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을 통합적으로 이끌겠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죄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탈탈 털고 이런 식의 정치 보복 안 하고 정치를 복원해서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득표를 많이 받고 적게 받더라도 어떠한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들 모두가 가진 과제이고요. 그런 과제들을 이행해낼 때 실제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들께서 이 일종의 뭐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기더라도 누군가가 이기더라도 득표율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표차 혹은 본인들이 걸었던 여기것들 결국은 내란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후보가 참 많이 썼는데 오직 투표만이 이 무도한 내란을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이재명.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김문수. 그리고 당당히 대선을 완주했다.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 이준석. 이런 후보들의 얘기가 누가 최종적으로 21대 대통령이 되더라도 투표의 격차에 따른 이 전국 구상과 본인의 화두를 밀어붙이는 속도 이런 뭐 그립감과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혼재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투표율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올라가고 있는데 호준석 대변인 네. 이게 네. 지난번 대선을 보면 뭐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도 그렇고
저희 채널A가 엄선해서 준비한 채널A 예측 조사 결과도 다 대략적으로 맞았거든요. 이게 보면 뭐 당연히 언론사에 계셨었으니까 총선보다는 대통령 선거가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뭔가 예측 조사가 비교적 정확도가 높다 뭐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전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그대로 맞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채널의 예측조사 모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은 그 고민하시고 투자하셨을 테니까 대체로 그 결과들이 맞을 겁니다. 예. 저는 8시에 나오는 결과가 거의 최종 결과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것이라 거의 될 거라 생각하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참 보고 나시면 좋겠는데 만약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셔서 예. 당내 정치가 초토화됐고 의회 정치가 말살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분이 국가 원수가 되면은 정치가 복원될 것이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아까 이제 그 득표율 관련해서 당선자들 득표율 관련해서 문재인 그 후보가 저는 그 시사한 바 크다고 보는데 예. 그때 탄핵 이후에 일방적인 사실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는데도 41%였습니다. 예. 낮았단 말이죠. 왜 그러냐? 제3 후보 안철수 후보가 많이 가져간 거예요. 예. 전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총통 독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들은 예. 결국 전략적인 단일화로 김문수 후보한테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 근데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근데 이재명 후보한테 투표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표가 이준석 후보한테 많이 가면서 그게 분산될 가능성이 저는 꽤나 높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 이재명 총통 독재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네. 이건 또 김재룡 대변인께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아까 허준석 대변인 말씀은 결국은 당시에 이제 뭐 봐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후보에서 대통령이 된 과정과 그때도 이제 탄핵 전국 이후에 대선을 치러졌는데 생각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득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아니 이렇게 의회에 민주주의 다 말살시켜놓고 뭔가 독재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가 말이 되느냐는 표현을 썼어요. 호준석 대변인께서. 지금 2017년도의 대선하고 단순 비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이후 그 시점에서 홍준표 그 지금 전 대구시장께서 그 당시에 후보셨는데 그 후보에게 간 지지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 또는 심상정 후보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범보수 진영을 다 묶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유권자들께서 과연 그런 의미로 투표하셨을까요? 예. 전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에 뭐 저기 TK, PK 지역에서 뭐 80% 이상을 투표하고 80% 이상을 득표한다. 뭐 이런 좋은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 과연 그 전략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급의 보수가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대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 바깥에 두 가지가 있는데 당내에서 보면은 후보 강제로 교체하려고 했던 단일화 시도 예. 이것 때문에 한덕수 후보 지금 어디 가 계셨습니까?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안 보이셨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예. 홍준표 후보 어디 가 계십니까? 지금 하와이에 계시는데 이준석 후보 지원하고 계시죠? 예. 세 번째 한동훈 후보 여전히 뭐 손 한 번 들고 난 이후로는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제 나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당 밖에 이준석 후보가 있는데 예. 이준석 후보 단일화 거부하고 지금 완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렇게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예. 아마 2017년도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 1위 후보 이재명 후보와 2위 김문수 후보 뭐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가 과거의 0.73%보다는 훨씬 더 벌어지는 그런 표 차이가 오늘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께서 여기 계신 네 분 중에 유일하게 저하고 3시간 넘게 방송하시잖아요. 그죠? 뒤에 주제가 준비된 게 많아서 네. 천천히 하셔도 한 번에 한 숟가락씩 드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잠시 뒤에 뭐 먼저 갈 사람은 그럼 조금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갑자기 뭐 먼저 가신다고 발언기만 더 하시고. 예. 저는 이번 대선이요. 예. 우리 사회 인간이 사는 우리 사회의 예. 가장 기본의 기본은 뭐냐? 저는 두 가지로 하면은 첫째는 정직, 둘째는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 단위예요. 알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거짓말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 선거는 예. 국민들께서 정직에 선택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가족에 선택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한 예. 사성 이런 그 판단 기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발언에 쓰는 호주석 대변이 좀 많았지만
총량은 비슷한 것 같아서 이번 주 정리할게요. 지금 밑에 나오죠? 역대 이 시각 대선 투표율이 지금 지난 3년 전 대선보다는 0.4%포인트 높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 시각 최고 투표율은 비교적 다 호남입니다. 전라남도가 79.3%, 광주가 78.3% 그렇고요. 여기는 80%가 넘은 곳도 있습니다. 순창, 구례, 완도까지. 예. 최저 투표율은 제주, 충남, 부산이고 아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부산에 대한 여러 부울경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고민거리도 국민의힘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경상남도 거제, 인천 미추홀, 경기도 평택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투표율이 낮습니다. 지금 전국 투표율은 71.5%고 서울이 거의 전국 투표율 거의 바로미터 비슷하고요. 인천이 낮고 광주가 높고 대전이 비교적 평균치입니다. 대략 좀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동학 의원님 네. 한 번만 더요. 그러니까 호남이 높고 물론 사전 투표를 일찌감치 마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구 경북 지역도 있는데 특히 이제 부울경 부산의 투표율이 낮은 거를 조금 더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부산에서 민주당이 거의 총선에서는 대패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구 의석을 거의 건질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하는 선거 자체가 구도 자체가 이 계엄을 일으켰고 민주주의를 그동안 어찌 보면 부울경도 민주화 운동 굉장히 많이 했던 곳이고 또 뜨겁게 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수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대방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실망했던 지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계엄 이후 탄핵이 쭉 진행되는 이 장면에서 예. 이 보수 정당의 지도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죄하고 국민들께 다시는 헌법을 어기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후보를 뽑았었더라면 아마 지금은 상당히 좀 가벼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에 예. 반대하고 이런 흐름들을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또 후보 강탈 시도까지 하다 보면서 알겠습니다. 예. 결국엔 부울경 민심이 보수 세력을 지지했다가도 더 이상 저 세력에 맡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심판 심리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투표장에 나가봐야 이게 별 볼 일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투표율 자체가 좀 낮아지는 측면이 저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평은 존중하는데 그렇다고 뭐 별 볼 일 없다까지는 뭐 지금 이제 이 시각 최고 투표율도 지나가고 있고 순창, 구례, 완도가 거의 85% 육박하는 순창, 거의 투표율이 높고요. 반면에 앞서 제주, 충남, 부산의 투표율은 아직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 71%, 71.5%고요. 저희가 지금 오후 4시 30분인데 아마 30분여 뒤면 불과 3시간밖에 남지 않은 투표 마감 전 5시 투표율을 또 저희가 속보로 만나보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